안녕하십니까. 또 어느덧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법지존 41번째 시간, 즉 41강입니다. 벌써 반이 왔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전치사 총정리 그리고 리뷰 편을 함께 진행할 저는 외국어 영역,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님입니다. 어느덧 41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음 시간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접속사, 챕터가 바뀌어서 챕터 11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84강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수험생들한테도 말했죠.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이걸 들어마라. 84강인데 시작해마라. 이런 고민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수험생들은 공부를 하기 전에요. 고민과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고민과 걱정거리가 많다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공부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실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뿌듯하지 걱정과 고민과 근심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뭐가 그렇게 시작 시점 전에 궁금한 게 많은지 혹은 이렇게 몸이 쪼그라들면서 걱정거리가 많은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17세, 18세, 19세, 20세면 제가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9세, 즉 고3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중학교로 내려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좋겠죠. 사실은 중학교 때도 중간고사네, 기말고사네, 너무 나는 해야 될 게 많다고 여러분들 아마 입장에선 짜장짜장 되셨을 텐데요. 막상 고3 수험생이 되어보니 지금 알고 있는 걸 중학교 때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래서 중학생이 된다면 난 진짜 전국 수석 1등일 텐데 하시죠.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 나이 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그 나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 보면 17세, 18세, 19세, 20세는요. 돌도 씹어 먹어도 사실은 다 소화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 공부 하나라고 하는 걸 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자꾸 어깨 움츠려드시고 그러십니까? 세상은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살아볼만 합니다. 그리고 수능?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능? 겪어볼만 합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가셔야죠. 지금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지금 내가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11월 수능 딱 끝나는 날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I finally proved others wrong. 다른 사람들이 진짜 나를 과소평가했음을 잘못됐음을 증명하고 나왔다 하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러려면 공부하시기 전에 너무 속칭 설레발 치면서 어떡하지 될까 말까 누구 들을까 어떤 교재가 좋을까 어떤 선생님이 좋을까 이런 거 하기보다 뭔가 하나 시작하시라고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어법지존 84강이 어느덧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멋진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깨 딱 펴시고 기 펴시고 당당하게 오늘 시간 또 전치사 편 총정리 리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덧 우리가 챕터 10까지 왔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동안의 역사와 흐름들은 또 과연 어떻게 지나갔었는지 또 한번 쫙 펼쳐봐야겠네요. 우리는 맨 첫 강 오리엔테이션 안녕하세요. 저 로즐입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1강에서 구와 절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구문독해라고 하는 걸 제가 직접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언젠가도 약속드렸지만 챕터 12 관계사까지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복잡한 구문들의 아주 긴 지문들을 갖고 그 긴 지문이 문장이 많은데 긴 지문 아니고요. 한 문장이 되게 긴 거예요. 그런 걸 갖고 드디어 구문독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구화절 아마 우리 어법지존에 끝나는 84강 완강까지 쓸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했던 1챕터에 이어 우리는 이 챕터는 문장의 형식편 같습니다. 사실은 문장의 형식이 여러분들 독해할 때는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장 수식받고 덩어리로 길어지고 명사 절 나오고 형용사 절 나오고 거기에 동격의 대절 끼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형식과 상관없이 문장은 훨씬 길어질 수 있다. 문장의 형식은 사실은 어법 문제도 많이 나온다. 자타동사, 형용사, 부사, 해석상의 오류 이런 거 나오는 부분들이 다 문장의 형식이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소소한 동사들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 appear, become, consider 왜 저만 기억나죠?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왜 저만 기억하죠? 시험은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습 말고 복습만 더 잘해갖고 와. 나중에 문제 적용 연습, 나중에 구문 독해 선생님이 다 같이 할게 라고 했잖아요. 자, 이 문장의 형식편은 제가 태와 반듯한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시제 역시 동사였습니다. 시제 동사를 뭐 12시제냐 15시제 놔주는 거 사실 다 의미 없다. 기본적으로 일단 과거, 대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기본 시제는 갖고 있어야 한다. 그걸 기준으로 현재 완료 진행형인지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인지 뭐 진행형 수동태인지 얼마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해가 선점돼야 한다라고 했던 게 시제 챕터였어요. 그 시제를 지나 조동사 관용어구 편 몇 개 외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가정법.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법 문제로 여러분들아 수능에서 많이 등장한 적은 없다. 그러나 6구 모평에서 나왔다면 3점짜리 배점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가정법 과거 완료를 묻지 않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혼합가정, 도치가정, if 대용어구 가정 이런 것들을 묻는 상향식의 문제들이 많아서 3점 배점이 많으니까 고득점을 노리는 친구들은 잘 유의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다가 태가 지나간 거고요. 우리가 이 세 챕터를 준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처럼 각각의 시제가 있고 각각의 태가 존재했었죠. 8챕터에서 동명사 챕터 할 땐 제가 투부정사와 동명사 두 개 구별해야 돼. 어떤 동사들은 반드시 to만 써. 어떤 동사들은 반드시 ing만 쓰거든. 근데 어떤 동사는 to도 ing 둘 다 쓰네. 근데 해석이 달라. 어법 문제니까 문법적으로도 따지고 의미도 따져야 돼. 그러면서 유의했던 동사들 묶음도 있고요. 아우 분사 강조 되게 많이 했죠. 7시간 설명했습니다. 미친 것처럼 막 능동의 ing, 수동의 pp. 야 능동, 수동 해석만 하면 뭐해. 이게 분사도 있고 분사 구문도 있고 감정형사 블라블라블라 되게 많아 하면서 정리했던. 역시 분사도 시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완료 분사 구문이라는 게 존재했었고요. 역시 분사도 태가 있어서 능동의 ing, 수동의 pp, having pp, having been pp 이런 게 존재했었던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어가 똑같으면 분사 구문에서 하나는 생략합니다. 근데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우린 또 독립분사구문 이런 용어도 썼었죠. 잘 기억하셔야죠. 전치사 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 각각의 애쓴 어떤 지점인데 또 어떤 방향을 나타낼 때도 있고 목적을 나타낼 때도 있고 나 이런 거 외우는 수험생이 있다면 저 국어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구문독해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해석상 어법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있으니 선생님이 나는 정리는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번 시간에 제가 그림도 그렸습니다. 오는 접촉의 위치가 있어. over가 있고 above가 있고 beyond도 있어. 밑으로 내려가면 under도 있고 below도 있지. 근데 떨어져 있다가 접촉된 상태로 넘어오는 거면 onto를 쓰지 않겠니? 그런데 접촉된 상태에서 떨어지려면 off를 쓰지 않겠니? 야 이만큼 있다면 이 공간 안에 in일 텐데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면 into를 쓰지 않겠니? 근데 이 공간 밖으로 나가는 거면 out of를 쓰지 않겠니? 하면서 그림까지 그렸던 게 우리 저번 시간에 내용 전치사 구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해야 될 거예요? 전치사의 총정리 지금 벌써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교재 리뷰편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필기 시간, 집중의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요. 저랑 교재 보시면서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본격적으로 진도를 따라가셔도 되고요. 혹은 그냥 PPT만 보시면서 저랑 문제, 전치사 맞다. 선생님의 뉘앙스의 느낌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지. 그러면 해석이 되는지 그 안에 전치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학습 문제만 거치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그러면 리뷰 테스트 교재 194페이지의 1번입니다. 보기에서 적당한 전치사를 찾아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디 착지 지점 인 공간 안에 시간 안에 뭐 for 때문에 뭐 동한 목적 뭐 이유 뭐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말의 의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We arrived at the station. 우리는 역에 도착했어요. In time to catch the train. Early enough to catch it. 충분히 그 기차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일찌감치 이럴 때요. 사실은 요건 수거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건 정기교과로 따지면 중학교 3학년 때요. in time 하세요? in time? 그리고 on time 하세요? on time? 그러니까 사실 우리 수능형 문제에서는 잘 묻지 않는 난이도입니다. in time 하면
제때라는 뜻이고요. on time 하면 정시에 딱 그 시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잡을 정도로 충분히 일찌감치 왔다. 그러니까 제때에 왔다 라는 in time을 쓰라고 하는 것 같고요. Even in the 1 o'clock train arrived in time. 1시에 출발하는 그 기차가 딱 정시에 도착했다. Arrive at 1 o'clock. 그러니까 1시에 도착해야 되는 기차가 1시에 딱 도착했네? 그러면 딱 정시에 도착했네. On time. 이거 쓰라는 얘기 같고요. 되셨어요? 기본적인 전치사가 들어가는 수거 묶음은 몇 개 암기해달라라는 말씀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어차피 오늘은 총정 시간이니까 복습 좀 해볼까요? 빼앗다 할 때 deprive, A. 우리 친구들은 뭐뭐로부터 빼앗다 from B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of B다. Take it for granted that.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어법 문제로는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구문 독해할 때 몰라서 놓친 거지 잘 보면 take it for granted that 엄청 많이 수능 지문 독해에서 등장합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또 제가 depend on 설명한 적 있어요. depend on 하면 우리 수험생들은 대부분 의존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틀린 거 아니에요. 의존하다 맞는데 어디에 달려있다 혹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Can I ask a favor? Can I ask a favor of you? 나 너한테 부탁 좀 해도 돼? 그럼 꼭 수능에선 친절하게 오케이 알았어 해줄게 이러진 않잖아요. 뭐 싫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쎄 말해봐 상황에 따라 달라. It depends 이렇게 쓸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놓쳤던 수거 중에 하나예요. be sick of 혹은 be tired of. 제가 오늘 이 시간엔 따로 필기 시간이 없다고 했죠.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쓰셔도 돼요. be tired of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그럼 be sick of나 be tired of 할 때 I am sick of chicken. 나는 치킨에 아파. 말 안 되죠. 나는 치킨에 tired 피곤해. 이거 말 안 되죠. I'm sick of 또는 tired of 하면 실증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영어 뭐 미드 같은 거 주로 보시다 보면 I am sick and tired of you 되게 많이 씁니다. 그거 붙여서 I'm sick and tired of you. 나 너 좀 실증 나거든. 꺼져줘. 그러면 나한테도 좀 떨어져줘. 그럴 때요. 되게 많이 나오는 회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ick of, tired of 왜 of를 쓰나요, 선생님? 저도 몰라요. 제가 말했죠. 수거처럼 쓰이는 것들은 관용적으로 그렇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you be sick of, tired of 많이 쓰이는 관용 표현. depend on, 독해할 땐 의존하다, 회화할 땐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표현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각각 in time, on time, 제때, 정시에까지 설명했고요. 괜찮죠?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서 Tom went away. 탐이 떠났어요. He will be away Sunday. 그는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따라 뭐 하여튼 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뭘 하나 쓰랍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뭘 쓰는 게 좋을까? Tom went away. He will be till. 일요일까지는 아마 없을 것이다. 시간을 나타내는 때 전치사예요. 5번 He left Seoul on the morning of the April 1st. 그는 이제 서울을 떠났어요. 뭘 향해서요? 파리를 향해서요? 그럼 for 어디를 향하다. 전치사 for를 쓰면 맞겠네요. 자, 그럼 얘까지 썼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볼게요. 아이고, Tom's sick. 그는 아파요. He wasn't at work today. 직장에 있다 할 때 제가 at work 쓴다고 했습니다. We were driving along the road looking for a gas station for about 2 hours. 우리는 운전했어요. 길 따라. 뭘 찾아서? 주유소를 찾느라고 길 따라 운전을 했습니다. 쭉 어디를 따라서 그럴 땐 along 쓰기로 했죠. 그럼 아까 in time, on time, for a while, till Sunday, at work, along the road 다 썼네요. 이래서 정답 1번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알맞게 써넣으시오. 잘 집어넣고요. 그럼 이제 다음 문장 갑니다. 2번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또 넣으세요. They kept working in silence. 그들 계속 걸었어요. 침묵에서 말 안 하고요. 잠시 동안. 그럴 때도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배우는 수거 같은 거죠. For a while 쓰죠. 자, 그 다음에 밤이 옴에 따라 그들은 gave up the chess. 이제 체스를 그만두었다. 이건가 봐요. 그 동시동작 나타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시동작 나타낼 때 with 이거 쓰면 되지. 그러면 with 목적어 엄마 ing 썼네. 부대 상황 물어본 거였구나. 그럼 부대 상황이라면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더라? 맞다. 목적어. 그럼 목적어가 night인데 목적어를 선생님이 뭘로 가정하라고 했지? 맞다. 주어로 가정하라고 했지. 밤은 와저. 밤은 와. 또 와지는 거 해석이 헷갈리세요? 괜찮아요. 사람이니까 해석은 헷갈릴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장가 탕가 생각하라 했잖아요. 왕래 발착 동사 자동사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수동에 PP 안 된댔죠. 능동의 ing 잘 썼네요. 저 같으면 아마 어법 문제로 여기에 coming 쓸래, come 쓸래, PP 쓸래 이렇게 아마 물어봤겠죠. 전치사만 물어보는 어법 문제는 존재하지 않을 거다 했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보기에서 적당한 어구를 골라 붙여서 알맞게 전치사를 붙여서 문장을 완성하래요. 그러니까 요 단어에 전치사를 뭘 하나 붙여야 돼요. He's in bed. 침대에 있어요. 1달러를 갖고 그래 너 돈 너무 필요해서 1달러 갖고 침대에 있을 수도 있지. 감기에 걸려서. 그러면 병을 가지고 with a cold. 이거 쓰라는 거 같죠? Tom is taller than Bob. 탐이 밥보다 2인치 크다.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때 by 2 inches. 이거 쓴댔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 원래 우리 친구들이 by는 뭐뭐 곁에 뭐뭐에 의해서라고 알고 있는 거 맞는데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땐 by를 쓰니까 요건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돼 라고 부탁드렸던 문제 예문에 등장했네요. 3번입니다. I bought this fountain pen. 나는 이 펜을 샀어. 얼마 주고? 1달러 주고 샀다 해야지. 그러면 대가를 지불할 때 for a dollar. 이거 기억 안 나요? 야, 나 디카 350불 주고 샀다. I bought $350. I paid $350 for a digital camera. 문장 지문에서 우리 본 적 있습니다. 대가를 나타내는 교환의 의미로 쓸 수 있는. A fat man came out of the bank. 뚱뚱한 남자 착용을 나타내고 있네. 그러면 in a dark blue suit came out of the bank.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각각 그래서 정답은 with a cold by 2 inches for a dollar in a dark blue suit. 다 모두 다 정확한 정답. 다음 문제입니다. 5번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어법상 적절한 거.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이런 건 잘 못하는데 저는 항상 답만 찾을 수는 있습니다. 답 찾는 건 제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수능 그날은 답 찾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답이 1번이면 나머지 2, 3, 4, 5는 왜 물어봐? 뭐 물어봐? 왜 맞았어? 왜 틀렸어? 고민하기로 했던 거. 자, we are and the same age. 우리는 같은 나이다. 동갑이다예요. 우리는 있다. 존재 의미면 일형식. 똑같은 나이에 있다. 똑같은 나이 안에 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관용적으로 똑같은 나이에 이럴 땐 of를 써요. 선생님 그런 건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서요. 세상에 분사 관계에서 중요한 거 지금 억수로 많이 남았는데 뭘 얘들아 유사한 나이를 나타낼 때 이 아니라 of를 써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을 뿐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죠. 2번 A woman dying for cancer was taken into the hospital.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지금 이 문장의 본동사 얘네요. 묶고 묶을게요. 분사라서 묶은 거예요. 우리 구문독해도 이제 슬슬 연습해야죠. 전치사라서 묶을게요. 남은 문장 보면 나이 든 노인은 여자는 was taken 데려가졌다 병원으로. 근데 왜 뭐 때문에 캔서 암으로 죽어가는 여자. 야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한다며. 근데 이 늙은 여자가 죽어가고 있는 거네. 능동의 ing 쓴 것도 잘 썼네. 그러니까 난 분사 문제도 맞고 뭐 다 잘 쓴 것 같은데 taken, take 타동사입니다. 데리고 가다. 뭔가를 가지고 가다 할 때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네. 괄호로 묶었으니까.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의 pp도 잘 썼네.
분사 잘 썼습니다. 수동태 잘 썼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여기 for 아니라 of. 제가 말했죠. for나 of는 의미상 뭐뭐로부터 라고 하는 건 거의 비슷하다. 근데 질병으로부터 죽게 되다 할 땐 die of cancer, die of fever 해서 of를 쓰는 게 좋다 했어요. 따라서 1번, 2번 모두 비문입니다. Do you know what wine is made of? 너 알고 있니? 이 와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니? 제 생각에는 지금 be made of 쓸래. 이건 타동사인데 목적 없어서 수동태라고요. made of 쓸래. be made from 쓸래. 원형이 없어졌을 때, 원형이 살려 있을 때, 와인 자체는 이제 물, 포도로 만들든 뭘로 만들든 원형은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여기엔 from을 써야겠는데요. 따라서 3번 비문. 자, 4번 The beauty of the scenery is beyond description. 그 장면의 미는 beyond description, 묘사 그 이상이다. 묘사할 수가 없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제가 그랜드 캐년 보고 that's beyond description.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했었죠. 얘는 지금 4번 잘 쓴 정문 같은데요. 어법성 올바른 거 4번이요. 그럼 이제 5번도 뭔가 하나 틀려야 돼요. 뭐가 틀렸지? Do you blame the government on the economic situation? 너 정부 경제적 상황 때문에 정부를 비난하니? 비난하다 blame A for B 하면서 배웠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거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따라서 지금 모두 다 틀린 비문 4번 하나 정문입니다. 괜찮습니까? 오키로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8번.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있다면 오케이. Due to the heavy rain, the party was delayed by the next day. No error. 일단 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파티가 다음 날까지 연기되었다. 혹은 틀린 부분 없음. 이 5개 중에 뭘 하나 찾으래요. 제가 설명해주고 싶은 단어가 하나 등장했네요. 오케이. due라고 하는 단어. due가 원래 여러분들아 무슨 뜻입니까? 또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배우면 되죠 뭐. 그렇죠? due, 기한이라는 명사입니다. due to, 뭐뭐 때문에요. due to 할 때 요때 to는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전치사 구문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와야 되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1번, 2번 모두 정문일 겁니다. 됐어요? 뭐뭐 때문에 라는 얘는 전치사 to, 그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와야죠. 됐어요? 자, 근데 이 due가 또 be due to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그 do는 원래 기한인데 due to는 뭐뭐 때문에고 뭐뭐에 의해서고 그 다음에 be due to가 있대. 근데 이건 수험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be due to 이때의 to는 또 투부정사 to입니다. 이런 건 뭐 외워야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be due to 얘는 to 부정사라서 뒤에 동사 원형 옵니다. be due to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거 중에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뭐 있었죠? 네, be about요. 오케이. be about는 내 생각에 우리 수험생들이 원래 알고 있는 것일 듯. 그거 말고 선생님이 동명사 구문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야, be on the point of ing라고 있는데 be on 어디에 있다? point of ing. 내가 막 떠나려고 하는 그 지점 위에 있다. 그래서 막 뭐뭐 하려고 하다랑 똑같아 했던 게 있었습니다. be about to 얘도 투부정사라 동사 원형. be on the point of ing.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예정이다. 할 때 쓰는 be due to예요. 쓰임이 다 달라요. 되셨어요? 그냥 due, 기한, due to 뭐뭐 때문에 아니면 be due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셋은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암기하셔야 되고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뭐뭐 때문에 할 때요. thanks to 쓸 수도 있거든요. 뭐 CD 같은 거 만들면 가요 가수들이 special thanks to 누구누구 때문에 감사하며 뭐 이럴 때요. thanks to 뭐뭐 덕택에 때문에
owing to 뭐뭐 덕택에 때문에 쓸 수 있거든요. 해석은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뉘앙스의 차이가 약간 달라요. thanks to는요. 항상 긍정, 감사 덕택에. thanks to you, I succeeded. 사실 너 때문에 내가 성공했어. 고마워. 그럴 때 thanks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런 덕택입니다. 근데 사실은 뉘앙스의 차이로 보면 due to가 나오면 항상 좀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Due to the bad weather, 나쁜 날씨 때문에 the flight has been delayed. 비행기가 연착됐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선생님 한국말로 따지면 똑같은데요. 뭐뭐 때문에 네 똑같아요. 근데 뉘앙스의 차이가 thanks to가 긍정에 쓰이거나 owing to도 약간 긍정, 그러니까 덕분에라는 뜻으로 주로 쓰인다면 due to는 약간 부정에 때문에라는 뉘앙스가 존재한다. 그 차이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비교해 보세요 한 거고요. due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뭐가 됐든 due to는 뭐뭐 때문에 전치사 투랍니다. 그러니까 나쁜 비 때문, 심각한 폭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 잘 썼습니다. 1번, 2번 제 생각엔 정문입니다. 됐죠? 그러면 폭우 때문에 the party was delayed. 파티가 연착됐다. delay, 미루다, 연기하다.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인데요.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요. 수동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야, 파티가 지가 알아서 연기하고 싶어가지고 미뤘겠니? 미뤄진 거겠죠. 따라서 얘 수동태로 쓴 것도 정문 같습니다. 괜찮죠? 그럼 1번 정, 2번 정, 3번 정문, 4번 다음 날까지 미뤄졌다. 실수가 없다.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인데 일단 우리 뭐뭐까지라고 나타날 때 뭐 쓰기로 했죠? 네, 전치사 by도 쓸 수 있고요. until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끄집어 와야죠. 뭐뭐 할 때까지 기한을 나타낼 때 until, by 둘 다 쓸 수 있는데요. 사실은 until은 계속된 상태의 동작에서의 까지를 나타냅니다. 말 어렵죠? 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해 안 되는 걸 강조하고 싶지 않고요. by는 제가 야 도착하다 arrive, finish 끝나다, 다시 돌아오다, 왕래발장에는 집에 왔다 이런 식의 의미가 있을 때 주로 by를 쓰지 그렇지 않으면 until을 쓴단다 라고 했잖아요. 뭐 끝나다, 도착하다, 다시 돌아왔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자리는 by next day가 아니라 until next day. 정답 4번 B문 찾으셔야죠. 괜찮습니까? 제가 오늘은 필기시간 따로 없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필기할 거 있으면 여러분들 교재 혹은 필기 노트에 정리하시면 되고요. 꼭 지금 아니어도 내가 생뚱맞게 다 지웠다 치자.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 언제든지 다시 보기, 언제든지 다시 퍼즈, 언제든지 다시 rewind, forward 다 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10번, 11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어진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을 채우세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No one can live. 그 어떤 사람도 살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의존하다, depend on. 의도함 없이, 의존함 없이, without, 전치사 다음에 명사 이렇게 쓴 거구나. 전치사 다음에 명사 이렇게 쓴 거구나. No one can live without depending on others 하면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함 없이는 살 수 없다. 오케이. depend on 지금은 의존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의존하다의 뜻 말고 현대 회화에선 it depends, 상황에 따라 달라라고 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듣기 평가 말하기 문제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남자의 마지막 말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 can you do me a favor? 제가 말했잖아요. 나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그럼 언제든지 오케이 이러진 않잖아요. It depends. 상황에 따라 달라.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걸 직역하는 거죠. 그것은 의존하다. 부탁을 해달라는데 뭘 의존하다래? 그럼 딴 게 답이겠네. 이상한 거 답 찾고 있다고요. 그래서 의존하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했죠. 11번입니다. 화재 시에는 가장 가까운 출구를 통해서 건물에서 나가주십시오. In the case of fire, 화재에 대비해서 화재의 경우엔 please leave the building. 빌딩을 제발 나가세요. 가장 가까운 출구를 통해서 뭐뭇을 통해서 아마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라고 하나 보다 라고 얘기한 거였겠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과 지금 리뷰 테스트 194페이지 그리고 195페이지에 해당하는 대략적인 것들을 풀었습니다.
뒤에 있는 reading, grammar in reading 있는 부분은 제가 말했지만 전서 부분은 지엽적이라서 통과를 시킬게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chapter 11이 등장합니다. chapter 11은 접속사였죠. 전치사만큼 사실은 접속사만 물어보는 어법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접속사 중에 혹시 여러분 상관 접속사라고 들어봤어요? 난 19세를 살면서 선생님 상관 접속사라는 명칭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제가 항상 말했지만 명칭 그 정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와 B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게 상관 접속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 A, B 둘 다 이런 게 뭐죠? Both A and B. 잘하셨어요. A뿐만 아니라 B도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건 들어보셨죠? A와 B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런 걸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상관 접속사라든지 혹은 등위 접속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등위 접속사라든지 사실은 접속차편에서 굉장히 많은 시험 문제가 출제되진 않지만 상관 접속사, 등위 접속사, 그것에 따른 병렬 구조,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건 설명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뭐 다음 시간 이야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10강에 해당했던 10챕터에 해당했던 전치사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저 시간이 되면 조금씩 학습법만 얘기할 거예요. 그랬죠. 오늘 아주 간략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한테 어휘가 먼저냐 독해가 먼저냐 구문이 먼저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 항상 독해 먼저 하려고 한다. 독해는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점검하는 상태다. 기본 베이스는 어휘다. 단어 몰라서 해석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단어 나는데 해석이 안 된다. 그건 어법과 구문이다. 그러니까 어법이 된 후에 사실은 구문 독해가 된다. 우리 어법 지존 딱 여기 있다. 얼마나 좋냐. 새학년이 올라갈 때 혹은 겨울방학 시점에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뭐 수특을 한다, 엔제를 한다가 아니고요. 어법과 구문 독해 기본 베이스가 잘 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제가 독해, 속칭 말하자면 독해 리딩 스킬이라는 걸 배워야 한다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각각의 학습법도 조금씩 말씀드렸습니다. 얘들아 어휘는 일단 범교과 수준에서 나오니까 교과서 어휘, 시중 어휘 왜냐 네가 중요한 것과 중요한 걸 구별 못하잖아. 그리고 정 안 들어지는 건 핸드메이드로 네 손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법과 구문은 어법은 아는 것이 적용하는 것과 달라. 안다고 했지만 맨날 우리 수험생들은 틀려와. 아이고 아는 건데 틀렸네 하면서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게 다르니까 어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출제자가 왜 밑줄 줬지? 출제자가 왜 박스 뒀지? 의도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 어법 따로 구문 따로 아니니까 그 어법 문제를 풀었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본동사 찾고 끊어읽기 하면서 구문 독해를 해봐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계획을 짤 땐 1년치로 하는 거지. 이걸 1년을 다 놓고 보고 학사 일정을 보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연간 커리큘럼의 학습 방법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드디어 띵띵띵 단어 모아서 독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요. 독해는 주구장창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독해는 자기가 이제 수험생이라고 기출문제쯤은 풀어봐야 한다며 몇 개년 기출문제를 쌓아놓고 푸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기출문제 엔제 시리즈를 풀면 내가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실력에는 향상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독해는 마찬가지 사실은 독해가 종합 세트입니다. 사고력, 논리력, 이해력 등이 필요한 통합 사고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법은 배우면요. 다음 달에 어법 다 맞아오실 수 있습니다. 어휘를 요 정도를 외웠다고 하면 그 정도에 해당하는 어휘 문제가 다음엔 암기됐으면 보여집니다. 근데 독해는 이렇게 공부했다고 바로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독해했다고 여러분들 성적 바로 올라오면 왜 좌절을 합니까? 나름대로 난 기출문제 되게 많이 풀었는데 나 엔제 되게 많이 풀었는데 나 EBS 교재 되게 많이 풀었는데 성적이 안 올라서 우리 친구들이 좌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부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니까요. 단어를 몰라 해석이 안 돼? 단어 외워. 단어를 아는데 해석이 안 돼? 그러면 구문 독해가 부재인 거야.
단어도 알고 해석도 됐어? 근데 답이 틀려? 그럼 넌 통합 사고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독해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 독해도 유형 있죠. 출제자가 시간이 많아서 너보고 지시사 추론하라고, 너보고 빈칸 찾으라고, 너보고 주제 제목 찾으라고, 너보고 이어질 거리 순서를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법처럼 반드시 출제자는 뭘 원하는 게 있습니다. 유형별로 유형별 정리를 일단 싹 하셔야죠. 제가 말하는 유형별 정리, 유형이 뭐가 있나를 체크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형 다 아십니다. 주제, 빈칸, 삽입 제거, 요약문, 뭐 순서 찾기 다 아십니다. 제가 말하는 건 유형별로 출제자가 나한테 원하는 의도가 있을 텐데 그게 뭐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문제 유형들 제가 다 읊을게요. 지시사 추론할 만하죠. 일치 불일치 할 만하죠. 그래프 도표 할 만하죠. 이런 건 배점으로 따지면 1점 배점일 겁니다. 단순히 해석만 하면 됩니다. 그 여기까지만 되면 됩니다. 단어 알고 해석만 되면 됩니다. 아니 뭐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를 찾으라는데 해석하다가 대상이 다른 거 하나 찾으면 되잖아. 그래프에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데 그럼 그래프 보고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해석해서 찾으면 되잖아. 단순한 해석 문제들은 다 쉬운 거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배점들이 일단 빈칸입니다. 삽입입니다. 제거입니다. 순서입니다. 오답률이 많은 순서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빈칸 추론하라잖아요. 그쵸? 출제자가 원하는 건 추론력입니다. 삽입 제거요? 2번 넣어도 말 되잖아요. 3번 넣어도 말 되고요. 4번 넣어도 매력적이잖아요. 제거요? 2번 빼도 말 되죠? 3번 빼도 매력적이죠? 4번 빼도 느낌 좋죠? 이건 뭐냐면 논리력 문제입니다. 추론과 논리입니다. 이어질 글의 순서 A, B, C는 말 안 됩니까? B, C에는 말 안 돼요? C, B에도 말 안 돼요? 그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다 말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런 건 다 논리력 문제입니다. 선생님 전 주제 제목이 쉽던데 우리 친구들은 주제 제목이 쉽다고 착각하시더라고요. 주제 제목은 문항수가 많은 거죠. 우리 수험생들의 정답률 분포를 비교해보면 6대 4입니다. 평균 정답률 60%가 안 되는 건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주제 제목 문제는 거의 항상 60%대에 잘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문항수가 많은 겁니다. 삽입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거 하나 틀리면 자기 못하는 거예요. 순서 문제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순서 못하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주제 제목은 한 5개 나오거든요. 3개 맞았고 2개 틀렸어요. 난 주제 제목은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문항수가 많은 거예요. 주제 제목이 잘 되면요. 빈칸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제문을 빈칸 빵꾸를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이건 잘하는데 이건 어렵대. 제가 보기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얜 추론력이고요. 말하자면 얜 논리력이고요. 얜 이해력입니다. 주제 제목에서 다 오류나는 것들 우리 수험생들 오답률 많은 거 다 분석해보면 다 이렇습니다. 본문 내용이 안전벨트를 매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선택지 1번 안전벨트를 매자가 있습니다. 2번 안전벨트를 매서 교통사고를 줄이자 이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수험생들은 2번에 해옵니다. 왜냐? 일단 선택지가 좀 길고요. 뭔가 교훈적이니까요. 수능은 왠지 뭐 선택지도 길고 교훈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네 추론이 들어가는 순간 오답입니다. 본문에서 안전벨트를 매자 했으면 안전벨트를 매자가 정답인 거예요. 아, 안전벨트를 매서 교통사고를 줄이자구나? 그건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문은 추론력을 묻는 게 아니라 이해력이라고요. 이 이해력에 추론이 포함된 게 빈칸 추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각각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형별 정리 섹션이 쫙 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모의고사에 제가 세로 풀기라고 말합니다. 1번부터 45번 문제가 있다면 쫙 이렇게 푸는 세로 풀기가 있다면요. 가로 풀기라고 부르는 건 주제만 몇 개년 갔다가 주제만 몇 개년 갔다가 빈칸만 몇 개년 갔다가 삽입만 기출문제 그렇게 적용시켜서 푸는 거죠. 기본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출만 주구장창 푸는 거 여러분들 성적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수능 특강이요. 거의 유형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법 지준 잘 끝내놨어요. 어휘 베이스 닦아놨고요. 그럼 예를 들어 수특을 들어야겠다. 그러면 유형별 정리하면서 각각 내가 주제만, 삽입만, 제거만 기출문제로 활용, 복습, 점검하면 되잖아. 강의는 강의대로 들으면서 공부는 또 한다며.
그렇게 하면서 적용하면 훨씬 여러분들이 현명한 수험생이 될 텐데 이건 뭐 중구난방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른다 짜장짜장 되고 있고 마음만 급하고 어떻게 해야 돼? 84강 왕강이나 할 수 있겠어? 누구 강의를 들어야 돼? 이렇게 쿵 저렇게 쿵 하고 있으니 중심 못 잡고 있으니 성적이 오를 리가요. 그래서 제가 너네들이 고민하고 있다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뭐라도 일단 지긋하게 시작부터 해라 라고 누누이 당부드린 겁니다. 오늘 잠깐 시간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독해 학습법까지 됐어요. 다음에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LC가 기존에 이제 22문제였죠, 우리. 그랬다가 이제 2015학년도부터 다시 17문항으로 축소됐습니다. 그 17문항에 해당하는 듣기평가. 이 듣기평가도 분명히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시간이 되면 제가 또 듣기학습법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어법지조니까 어법 강의만, 구문 강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크게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보시는 우리 수험생들은 저한테 영어를 잘하기를 원하시겠죠. 기본적으로 어법 강의니까 어법이랑 구문을 잘 끝내드릴게요. 그 외에 영어에 해당하는 얘기들은 시간이 되면 학습법 통해 여러분들한테 순차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전치사 리뷰편 싹 끝났고요. 속 시원하게 학습법까지 얘기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드디어 챕터 11 접속사 편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